자녀교육 인플루언서 이현정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외를 나왔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눈이 시원하다. 그렇죠. 네, 가을에는 일부러 책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으신다면 이 코너에서 책을 좀 추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현재 개정판이 출간된 도서인데요.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어떤 작가분이십니까? 너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분인데요. 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로 계시는 조선미 교수님이십니다. 조선미 교수님 방송 활동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훈육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 교육서도 내셨고 네. 강연도 꾸준하게 하고 계신데 이 방향대로만 아이를 키우면은 정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군요. 네.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네. 일단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도 있으실 거고 이 책의 특징도 있을 거예요. 다른 네. 책과 좀 다른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우선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 이런 부분이 아이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많이 안내를 해주셨고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안내를 하고 계시는 특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 쉽게 얘기하면 뭐죠? 실수하게 하라는 건가요? 아이가- 실패하게 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고통과 상처가 우리 부모가 느끼기에는 아이가 힘들어 보이고 안타깝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신 거죠.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라는 네. 얘기를 하셨군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고통에 맞서는 아이로 키워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이의 손발이 되어주지 말고 그리고 실수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고 그런 부모님들께 이렇게 해도 될까 걱정했었던 부분들을 해소를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아이를 인정해주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이 아이가 너무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왜 우리가 부모가 가로채느냐 이런 말씀을 아주 단호하게 하시고요. 안 돼라는 말을 엄마들이 너무 공포를 느낍니다. 네. 그런 걸 아주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 우리 아이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저도 아이를 키워봤을 때 너무 많은 게 허용이 되다 보면은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인지 그런 거에서 혼란이 되게 많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정확한 바운드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네. 이 아이가 여기까지는 너가 허용이 돼. 그 외에는 안 돼. 라고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주면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이가 넘나들 수 있는 경계 영역을 좀 알려주고 네.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그 안에서 아니라면 실패해. 그 고통을 맛보는 것도 성장이야. 이렇게 네.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렇죠. 거죠. 네. 훈육의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신 조선미 교수님의 책 네.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어떤 톤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목차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훑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영혼이 강한 아이라는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어떤 아이가 행복한 어른인지 영혼의 힘이 애착에서 시작된다는 것 자유와 열정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2장에서는 대인관계의 비밀을 다루고 계신데요. 아이들이 대인관계를 한다? 아이들의 첫 번째 타인은 부모죠. 그 관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고요. 네. 모든 것을 아이에게 다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갈등 없는 관계는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거기서 갈등을 배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작은 것도 다 이해시키느라 엄마가 오늘 가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맞다라고 네네네. 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대인관계는 부모다.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3장에서는 실패라는 성장 비타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세상에 좌절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를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좌절하면서 배운다.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실패하면서 성장해놓고 아이들이 좌절하는 건 못 보잖아요. 너무 힘들죠. 차라리 내가 망하고 말지.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네. 힘을 가질 수 없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잃을 수도 있다. 기회는 선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현도,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입학 이후 중학교에서 힘든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문제를 습관과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가정을 완성해 가는 것, 그런 가정들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5장에서는 적응과 유연성, 세상의 규칙은 가정의 규칙과 다르죠. 이런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정에서 먼저 돕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그릇은 상처받으며 커진다는 걸 네. 안내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다 가졌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다 가질 수 없어요. 네. 친구들도 있고 맞습니다. 나눠야 하고 나눠서 써야 하고 그래서 독불장군처럼 내놔 이렇게 때를 쓰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 관계에서 인식시키라는 네네. 얘기죠. 네, 마무리는 상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에필로그를 남기셨는데 이 문구 하나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상처라는 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가슴 아픈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네. 거기서 우리가 상처가 아물듯이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아이도 부모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인드 세팅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네네. 우리 이현정 작가님이 감동받았던 대목 천천히 좀 읽어주시겠어요? 저 눈 감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심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좋아했던 도서 중에 하나라서 게으르다, 책임이 없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는다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아이와 계속해서 대화하면 아이는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목표에 대한 의지와 결심은 강력한 도구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제 마음을 좀 울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로 아이에게 다가가는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서 아이하고 얘기하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재현이 엄마들의 훈육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게 할 것 같아요. 훈육이라고 하면 야단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잘못했어라는 잘못만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잘못했을까의 원인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 잘못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네네. 훈육을 하시고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마음 자체가 아이가 잘할 수 있는 포커스에 맞춰서 안내를 해준다는 게 아주 내면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마스터를 하시고 아이를 바라보신다면 육아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 작가님도 아이 훈육을 해보셨죠? 최대한 아이 얘기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많이 했을지언정 안 된다는 거를 네. 단호하게 저도 안내를 좀 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절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네.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잘 참아내거나 잘 이겨냈을 때는 칭찬을 해주고 네. 잘못된 방향이었을 때는 뭐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공간이었다면 아이를 그 공간과 분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던 것 같아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아이가 떼를 쓰거나 실랑이를 하거나 네. 이런 경험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편한 딸을 키우셨네요. 아마 예. 제가 기다림 육아 책을 썼던 네. 것처럼 가능하면 기다려주다 보니 이 아이가 욕구 충족을 다 했던 게 아닐까. 제가 어디 검사를 받았을 때 저희 네. 딸은 아주 예민하고 키우기 어려운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이만큼 아이를 키웠다는 거는 네. 엄마가 정말 많이 기다리고 참았겠군요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민한 아이를 들어주시면서 기회를 주셨군요. 네. 저는 조금 반대였어요. 저는 본인이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의자를 딱 놓고 네네네. 혼자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줬거든요. 아. 지금부터 30분 동안 너 혼자 생각한 뒤에 그 다음에 엄마하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저는 분리시켜 놓은 기억이 나요. 또 그때는 네. 생각하는 의자가 유행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유행이 바뀌어요. 그렇죠. 어떤 땐 들어줘라, 어떤 땐 생각하게 맞습니다. 해라. 도대체 뭐가 만든 거야? 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정답을 알지도 못하고 그럼요. 해봤자 저 둘 키웠고 겨우 저도 한 사람 명밖에 안 키우셨잖아요. 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다 네. 상황마다 너무 다르고 그래서 맞아요. 이 집은 이렇는데 너는 왜 그러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우려면 엄마의 가슴이 몇 번은 아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한 고통이니까요. 그 정도 우리가 또 인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책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